자기야! 이번에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 세트가 들어왔어요. 우와, 이번엔 뭐야? 햄 선물 세트. 이번에 처갓집 갈 때 요거 가지고 가면 되겠다. 아니, 또 선물 받은 걸 그냥 들고 가자고? 그러지 말고 이번엔 좀 좋은 것 좀 사자. 어차피 우리 이거 먹지도 않을 거잖아. 지난번에 장인어른 보니까 햄 좋아하시더만 이걸로 갖다 주면 얼마나 경제적이야.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아 맞다, 지난번에 받은 치약 선물 세트 있지? 그것도 같이 가져다 드리자. 같이 가져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난 역시 똑똑해. 진정은은 늘 돈 한 푼도 아끼려 하는 태도가 괘씸하기만 합니다. 자기 얼른 어디 봐, 빨리 나가자. 왜? 어디 가? 내일 우리 집 가려면 선물 사가지고 가야지. 아니, 우리 집 갈 땐 받은 선물 세트 그냥 가져가자고 해놓고서 뭐? 선물을 산다고? 아니 처가에 가져가면 우리 집 가져갈 게 없으니까 당연히 사서 가야지. 뭘 살까? 한우, 홍삼, 과일, 영양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연히 시부모님들의 용돈 봉투를 보니 엄마 선물을 사줘야지. 아니, 홍삼이야. 잠깐! 당신 분명히 양가 부모님 용돈은 30만 원씩만 드리기로 했잖아. 근데 왜 시댁은 50만 원이야? 아니 그거야 뭐 우리 집은 차례도 지내니까 아니 당연히 그 정도는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막말로 내가 내 엄마 챙기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뭐? 아니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 우리 엄마는 왜 30만 원이고 그 엄마는 왜 50만 원이냐 정말. 차례 지낸다. 시댁만 생각하는 남편 정말 너무하네요. 항상 시댁만 더 챙기는 남편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네. 시댁 갈 때는 뭐 한우 종합 선물 세트 사가지고 가고 처가 갈 때는 그냥 과일 한 봉지 사가지고 가고 뭐 이런 얘기 저 들은 적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양쪽에 20만 원씩 네, 주기로 하고서는 근데 한 달을 좀 남편 통장을 우연히 봤는데 시댁에는 100만 원이 송금돼 있는 거죠. 말을 하지 않고. 네. 그러면 좀 그렇게 되면 난감하네요. 약속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 경제적인 이유로 굉장히 다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서로 약속을 했으면 공평하게 지출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부끼리 좀 실제로 합의를 상담, 해야겠네요. 네, 실제로 네. 상담하다 보면은요 이런 거 발견했으면은 속았다. 맞아요.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배신당했다. 항의할 때 배신당했다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래서 제 얘기라고 해버렸네요. 아니 그래서 경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동거를 합니다. 네. 맞벌이인데 남편도 부모님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도 친정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좋네요. 분리를 시켰어요. 이수연 아나운서가 굉장히 현명하다니까요. 그런가요? 네. 자, 이 사연 관련해서 티버 투표 진행했잖아요. 네. 네, 지금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법이 어딨어? 오늘 명절 양가 선물 용돈 정확히 반반씩 한다가 84%, 내 부모는 더 챙긴다 16%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쪽이 많은데요. 한재원 전문가 의견 어떻습니까? 저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반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지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겠죠. 근데 뭐 물론 양가의 경제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불공평하게 네.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변호사님?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3년분 정도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께 저쪽 상대방 부모님의 배우자 부모님의 뭐 거액의 빚을 갚아줬다거나 그쪽으로 거액이 송금이 됐다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자녀분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빚을 배우자에게 얘기하기 자존심 상하죠. 그렇지만 부부 공동 재산은 이제 경제를 같이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거액의 송금이나 빚을 갚아주는 경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닌지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서 오히려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와서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배우자하고 의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결혼이라는
연애라는 게 네.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라고 젊을 때 생각을 하는데 살다 보면 아, 이게 가족과 가족과의 만남이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쵸. 남편 뒤에 시댁 식구들이 있었고 또 아내 네. 뒤에 처가 식구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건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제 좀 뭐 사회가 변화해 가면서 이제 부부 관계가 부부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 가정법원에서도 사건을 바라봤을 때 부부 갈등을 우선적으로 보고 가족 간의 갈등을 서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 것이 해야 한다는 것이 부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이런 게 좀 줄어들곤 있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고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뭐 아내가 상처를 받고 있는데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약간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고부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아내,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던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랬을 때 누구의 책임이 크냐? 법원이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부정행위는 하셨을까요? 안 되죠, 그래도. 네, 어떻게 봤을까요? 그래도 원인 제공은 또 남편 쪽이 했으니까. 네. 예전에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 양상국 씨처럼 그래도 부정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이게 부부 갈등의 중심이 부부로 오다 보니까 이런 관계를 파탄내는 데 대해서 원인 제공도 이제는 많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갈등에 대해서 책임이 동등하다 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폭행이나 폭언이나 고부 갈등으로 시달리는 배우자가 네.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등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요. 절대 아니고. 그렇지 않도록 네. 부부간에 행복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네. 이해하면 저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이해 안 했어요. 네.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네. 배우자가 네.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노력. 이게 중요하다는 노력하고 행복해야 한다. 네. 자, 이어서 티벗으로 올라온 사연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자, 이번에는 부부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갈등으로 심해진 경우를 또 두 분이 극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기 기대되시죠? 네, 자, 너무 재밌어요. 레디, 액션. 자기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아빠 목사님이셔, 목사님. 그런데 나보고 제사라니. 아니 그리고 분명히 자기야, 결혼 전에 약속했잖아. 나 제사 못 지낸다고. 그랬더니 뭐랬어? 각서까지 써주면서 제사 안 지내도 돼 이랬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제사라니. 아니, 그냥 가서 그냥 음식하고 그냥 절 한번 하고 오면 되는데. 아니,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까워, 진짜. 뭐가 어쩌고 저째? 어? 아니, 내가 이 집에 그 장손이다, 장소. 그러면 네가 맏며느리인데 할 수도 있지. 결혼 전에 약속한 거랑 다르잖아. 각서도 썼는데, 나는 절대 제사 못 지내. 약속을 어떻게 다 지키노? 야, 이거 일단 명연기네요. 명인데 충격이. 난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사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맏며느리 나오고 네. 장손 나오고 제사 나오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런데 단순히 결혼하기 전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반드시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다 뜯어봐야 되는데요. 이 사안은 사실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갈등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요, 단순히 뭐 제사를 뭐 지내냐 안 지내냐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도 나만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종교. 그렇네요. 이거는 좀 더 강해지거든요. 게다가 결혼 전에는 제사 안 해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 안 지킨 거잖아요. 그렇다면 단순한 건 개인의 어떤 제사를 지내냐 여부의 갈등을 넘어서 종교 갈등, 그래도 가족 간의 갈등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혼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요.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요, 집안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감정 싸움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할 때 생겼던 그런 자잘한 갈등까지 또 증폭돼요. 결국 제사로 시작된 이 갈등이 아주 커져서 이혼으로 가는 경우들 종종 실제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약속 지키지 않았다 정도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연기할 때 각서 얘기 나왔잖아요. 그쵸, 각서 있었죠. 이제 저희 아버지 각서 쓰는 거 한 10번 넘게 봤는데 와. 뭐 지키지 않아지더라고요. 제가 한 장은 제가 또 기념으로 또 가지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각서도 평생 뭐 사랑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아니 그냥 기념으로 하나 챙겨놔서 우리 그래요? 아버지 와. 못 지키는 각서 너무 이렇게 내용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각서의 법적 효력 이거 알아놔야 돼요. 진짜. 이거 효력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있나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제사를 하지 않겠다 하고는 이제 괄호 열고 일단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약속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사실 부부 사이에 뭐 금전거래나 이런 건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뭐 사랑하겠다, 제사 지내지 않겠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 효력은 없고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데 대해서 뭐 나중에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책임을 물을 수는 있군요. 네. 구체적으로 방법을 적어놓은 경우에 본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부부 관련된 문제 보면 항상 그 중심에 제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사 이- 힘들어요. 그래요? 중에 들어가죠. 저희는 안 전뭐 지내니까. 제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 제사 관련된 분쟁이 많은가요, 실제로? 꽤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제 딸 5에 아들 하나인 집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노총각이 돼서 이제 10살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결혼할 때 진짜 물 한 방울 저기 손에 묻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각서까지 쓰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시어머님이 200포기 김장을 준비해 놓으시고 시누이들 5명의 김장을 다 시킵니다. 3일간 김장을 계속 담그고 딱 김장이 끝난 날 시어머니가 한 말씀을 하시죠. 자, 열흘 있으면 제사다. 제사 준비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집 제사가 13번이었던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며느리가 이제 보이콧 선언을 하니까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셔서 집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가 교사 며느리 볼 건데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줬는데 이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안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내가 이혼을 불사하고 너랑 안 살더라도 난 못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점차적으로 제사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서 지금은 잘 살고 계십니다. 다행이네요.